지금부터 미국 주식시장 전주 리뷰 및 전망 4월 3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날짜죠. 지금 이건 그냥 예, 조언이다. 다 아시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 상품 매수라는 거예요. 이 블랙스톤 모기지 트러스트라고 신탁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BXMT라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 보실 수 있어요. 이걸 왜 가져왔나 하면 제가 이제 주간 해외 주식 매매 동향하면서 이거를 매주 하잖아요. 최근에 연합에서.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1등은 지금 TMF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금리 쪽에 더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포커스하고 있다. 더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하락 쪽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지금 금리 하락 기대 3배짜리 하시는 분들 있고 그냥 1배짜리 하시는 분들 있고 둘 다 장기채죠. 똑같이. 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새롭게 나타난 애가 지금 7등에 나타난 블랙스톤 모기지 트러스트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ETF였는데 찾아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리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간략하게. 그리고 그냥 샀다, 이건 순매수잖아요. 순매수 쪽으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새로 리얼티 인컴, 이것도 이제 대형 상업용 부동산 리츠예요. 이거는 월배당 돼 있는 리츠고 이것도 이제 비슷하고, 근데 이거 조금 다른 게 이건 트러스트고 이거는 이제 리츠고. 그래서 여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리츠보다도 오히려 더 커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제 아직도 가스 ETF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BMO 마이크로 섹터, US 빅뱅크, 이게 은행 큰 거 10개 모여져 있는 인덱스 3배짜리 돼 있는 상품이고 이건 ETN이에요. 그래서 ETF랑 ETN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ETN은 노트고요. 그 다음에 ETF는 펀드예요. N이 노트잖아요. 그래서 ETN은 발행자가 존재하고 있고 ETF는 운용자가 존재하고 있죠. 커스터디나 이런 건 은행에서 따로 하고 있죠. 커스터디는. 예, 그 보관이죠. 커스터디가. 그래서 보관은 다른 펀드 관리하듯이 운용하는 데와 분리되어 있는 다른 은행들이나 보관업자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보관되는 곳은 대부분 다 큰 은행들이고 신용등급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N은 발행자가 존재해서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BMO거든요. 그래서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발행하는 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노트라는 얘기는 채권이죠. 결국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망하면 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은행주도 망한다고 난리 칠 때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 누가 발행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여기 9번째짜리 내추럴 가스 울트라죠. 이것도 레버리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퍼스트 리퍼블릭,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BOA. 그래서 아직도 은행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좀 포커스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매를 샀다 팔았다를 제일 많이 한 종목 순서대로 쭉 보시면은 세미컨덕터 반도체 3배짜리 불 베어 다 있죠. 그 다음에 나스닥 3배 불 베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 퍼스트 리퍼블릭,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그 다음이 아까 앞에처럼 TMF, 그 다음이 빅뱅크, 그 다음에 가스, 그리고 애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직 샀다 팔았다 굉장히 많이 한다. 아직도. 그리고 지금 방향에 대해서 베팅을 하기보다는 롱숏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미리 한번 보고 가보면요. 이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매수라고 했던 이 부분, 블랙스톤 모기지 트러스트, 이 사이트에 있는 걸 몇 개 그냥 카피 떠온 거예요. 그래서 블랙스톤 모기지 트러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파이낸스 컴퍼니고, 그 다음에 이건 시니어 론을 담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담보가 있는 시니어 론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북미, 유럽, 호주에서 있는 건물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그걸 모아놓은 신탁 상품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신탁 상품들은 커머셜,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커머셜 부동산이죠. 상업용 부동산.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핫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망하면 큰 위험이 될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이게 실제로 터졌을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확률이 낮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무섭다고 하면은 일단 돈 다 빼는 게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아무것도 뭐 항상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블랙스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이건 대체 자산 975빌리언이에요. 577빌리언이 이거는 1200원 곱하면은 엄청나죠. 거의 뭐 한 700조, 800조까지 되는 엄청 큰 자산들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으로. 그리고 이런 지역들, 예, 뉴욕 쪽이나 캘리포니아나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인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국들, 그 다음에 호주 이런 데 쭉 나가 있다. 그리고 론이 64%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3개의 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데 있는 거. 나 좀 굉장히 여러 개가 분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시니어 론 포트폴리오는 26.8빌리언이다. 그래서 270억 정도, 270억 불이니까 한 거의 30조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투자 펀드 같은, 이 펀드는 아니야. 펀드는 신탁 같은 경우는 론으로 돼 있는 거고, 론은 뭐냐면 모기지들인데 선순위들을 가지고 있는 모기지들이고요. 론 사이즈는 5천만 불 이상짜리들, 그리고 LTV는 75 이상짜리들, 75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싱은 이렇게 플러스 325 bps 엔드 업이라는 얘기는 보통 플로팅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플러스 325 bps, 지금 여기서는 소파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론 사이즈는 5천만 불 이상이고 5억 불까지, 한마디로 큰 부동산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담보 다 잡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리고 선순위로,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들은 대부분의 이제 커머셜 부동산들이고, 북미, 그 다음에 웨스턴 유럽, 그 다음에 호주, 그리고 론투 밸류, 그러니까 부동산 밸류에 대해서 얼마 정도 대출돼 있는 거면 부동산 가치를 계산했을 때 그게 50에서 75%, 그러니까 상당히 선순위에 가깝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로팅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지금 실제로 그 SVB 망한 이유가 고정금리 채권 사서 망했죠. 근데 얘네는 고정금리도 아니죠. 플로팅 플러스 325bp니까 3.25%가 더 애드 되는 거죠. 지금 뭐 4.755 됐죠. 그러면 예를 들면 5 플러스 3, 한 8% 되는 거죠. 이것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쿠폰만. 그 다음에 3에서 5년. 그러니까 만기도 그렇게 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만큼 계속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럼 신규로 또 돈 들어오면 들락날락 하면서 건물을 사거나 하면서 운용이 되고 있는 거죠. 피는 1%, 뭐 그 다음에 프리페이먼트는 12에서 이제 24개월 되면은 중간에 이제 미리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2월 7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24불이었는데 2월 7일자에 그때 디비den드 일드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10.3% 정도가 됐었다. 지금 밸류는 거의 12% 되더라고요. 그 론투 밸류는 에버리지 했더니 64% 정도 되더라. 이런 부분들이 거의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신 이런 블랙스톤 모기지 트러스트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런 차트예요. 이게 언젠가 하면 2월 달이에요. 네. 2월 달에 굉장히 이제 높았죠. 1월 달에 상승했던 거.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쭉 빠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빠져 있는 상태죠. 밑에 게 뭐냐면 2년 금리랑 10년짜리 금리예요. 즉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 그러는 분위기였잖아요. 1월 달에. 그래서 1월 달에 금리 내려가는 분위기였을 때는 그래도 상승세로 돌았었는데, 실제로 금리 상승세로 돌면서 이제 좀 이제 무서운 금리 상승이었던 거죠. 이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50bp하고 막 이런 난리들 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금리가 내렸는데도 금리가 오르면서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금리가 확 내렸죠. 이때 당연히 그 SVB 사태죠. SVB 사태 나면서 금리가 확 빠졌죠. 50p 이제 뭐 안 할 것 같아. 금리 50p 인상은 안 할 것 같아. 그러면서 확 빠졌죠. 그러면서 실제로 금리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빠졌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줄줄줄 기고 있는데, 여기쯤에서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개인들일지 뭐 기관일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예탁원에 잡히는 기록으로 매수세가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세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 머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때 요 기간, 떨어지는 기간 동안의 차트만을 잘라서 보니까 어떤가 하면 이게 국채 선물이에요. 국채 선물 가격 오르고 있고 주가도 그래도 나름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죠.
저점이라는 뜻은 뭐냐면 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SBB 사태예요. 요 선이 SBB 사태 이후로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국채 선물은. 예.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SBB 사태 이후로 당연히. 예. 그리고 역시 지금 S&P 같은 경우도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태라서 여기 전보다 오히려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S&P 같은 경우 올해 연간 추이를 봤을 때 7.46% 플러스고 그 다음에 국채 선물 2%, 그 다음에 이 BXMT 같은 경우 마이너스 17%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매수한 양의 금액으로 따졌을 때 2,400만 불이라고 돼 있는데 앞에서 그게 한 140만 주 정도 돼요. 요때 거래대 한 17불대, 17.5불 때라고 가정해서 대략 나눠보면 그리고 하루 거래량은 한 320만 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고 요 왔다 갔다 하는 기간에도 보시면 십자선이 계속 있으니까 뭔가 지금 되게 이제 그 사자 팔자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뉴스들이 계속 제일 많이 나오는 지금 요 시기였잖아요. 예. 근데 보시면은 주가 빠진 걸로 보면 상업용 부동산 뉴스가 나오기 전서부터 계속 빠졌어요. 근데 뉴스는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이 더 루머 셀 더 팩터에서 거꾸로 뉴스가 나올 때 지금 사고 있는 줍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는 뉴스에도 안 나오고 있었죠. 물론 뭐 이제 블랙스톤이 가지고 있는 펀드들 환매 정지됐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들은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차트를 좀 길게 그려보면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파랑색 선이 지금 BXMT죠. 여선 올라갔다 옆으로 가다가 내려가고 한 번 상승했다 내려가고 여기 1월 달이죠. 그리고 1월 달에는 금리도 약간 올라가면서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같이 얘도 올라갔었어요. BSMT도. 그러니까 주가 상승하면서 여기 빨간색이 S&P인데 주가 상승하면서 같이 올라간 거죠. 보시면 금리도 상승하고 있었지만 아까 차트에서 이제 좀 짧게 봤을 때는 금리 결국은 올라가면서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금리가 계속 여기서 올라가니까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더 이상 올라가니까 빠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금리 같은 경우. 실제로 당연히 금리 올라가면 상업용 부동산들은 나쁠 수 있겠죠. 예, 밸류에이션 상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있다. 하지만 플로팅 레이트 링크드 돼 있는 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얘 쿠폰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BXMT 같은 경우는 지금 1년간 그림이에요. 이게 1년간 뭐 43%, 44%가 빠졌고 S&P가 거의 29.29% 그리고 국제 선물 그냥 연결 선물이긴 하지만 국제 선물로 보면 10.54, 58%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제 과매도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상업용 부동산 에셋 자체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적정하게 됐다고 치면 근데 지금은 실제로 얘네가 부킹해 놓은 북밸류보다 언더에 돼 있는 상태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 17.85불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1년간의 배당이 2.48%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4%에 가까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 혹시 이제 뭐 부동산이 진짜 나빠져서 배당이 좀 적어졌다 그래서 부동산이 반토막이 나도 7% 정도 되겠는데 이런 가격에 사면 이 가격에 사면 그러면 과거에 봤더니 근데 배당이 어땠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많이 배당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서 이 링크 된 거 누르셔서 한번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서 놓겠다. 그리고 주가 올라가는 거 그렇게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적정하게 배당주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게 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망가질 것 같진 않아.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전국에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깔아놨는데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호주 깔아놨는데 이 정도면 뭐 포트폴리오 다양화돼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약간 스마트 머니가 샀다. 그냥 노멀 일반적인 개인이 샀다고 보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금액도 보시면은 지금 이거 지금 2,400만 불 사고 하나도 이건 약간 소수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 밀리언 그 다음에 23밀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24밀리언 정도를 샀다. 그리고 매돈 하나도 없었다. 라고 보시면 이것도 뭐 나름 스마트 머니가 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